법정에 무겁고 긴장된 공기가 흘렀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여자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님, 저희는 법대로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가득했습니다. 비싼 정장과 명품 액세서리로 치장한 모습, 마치 자신이 이길 거라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옆에 앉은 변호사들도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판사석에서 서류를 넘기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법대로 하겠습니다. 그 순간 피고인석 여자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판사의 얼굴을 올려다본 그녀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볼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설마 저 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린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대체 저 평범해 보이는 판사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피고인은 저렇게 놀란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억울함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20년 전 한 소녀의 평범한 아침에서 시작됩니다. 2000년대 초반 서울의 한 고등학교였습니다. 이수진 17살. 충청도 시골에서 전학 온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낡은 교복을 입고 교실로 들어서자 아이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제 말투 들었어? 완전 촌스러워. 창가에 앉은 강혜원이 수진을 흘끔 보며 비웃었습니다. 반에서 가장 부자이고 인기 많은 아이였습니다. 점심시간 수진이 가방에서 급식비를 꺼내려는데 없었습니다. 당황해서 책상 서랍을 열자 거기에 누군가의 급식비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야, 이수진. 그게 뭐니? 담임이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뒤에서 박미선이 울먹이며 나왔습니다. 선생님, 제 급식비가 없어졌어요. 선생님, 저 이거 아닌데요. 정말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강혜원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해. 우린 다 알아. 반 전체의 차가운 시선이 수진에게 쏠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진의 책상은 복도로 밀려났습니다. 급식 시간이면 아이들이 일부러 줄을 끊었습니다. 미안. 못 봤어.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따라왔습니다. 화장실에서 여자애들이 코를 막으며 속삭였습니다. 뭔가 냄새 안 나?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나왔습니다. 방과 후 혼자 남은 교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누가 들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엄마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세탁소 일로 지친 엄마를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학교는 재밌니? 응, 엄마. 재밌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급식비 사건 사흘째 담임이 수진을 불렀습니다. 내일 부모님 오시래. 수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엄마가 학교에 왔습니다. 낡은 점퍼에 세탁소 비누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교무실에는 이미 담임과 명품 정장을 입은 강혜원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담임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급식비를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우리 애가 그럴 리 없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엄마는 손을 비비며 애원했습니다. 믿어주세요. 우리 수진이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혜원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런 일이 반복되면 다른 학부모들도 불안해할 것 같아요. 수진 엄마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타일러서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혜원 어머니가 핸드백을 들고 일어서며 수진 엄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던졌습니다. 아줌마, 가난이 죄예요. 순간 수진 엄마의 몸이 굳었습니다. 구두 소리만 또각또각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복도 구석에서 모든 걸 지켜본 수진이 다가갔습니다. 엄마, 괜찮아, 수진아. 엄마가 다 해결했어. 하지만 엄마의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엄마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엄마는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더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수진도 변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책을 펼쳤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은 용돈을 모아 작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샀습니다. 가방 깊숙이 숨겼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을 조용히 녹음했습니다. 강혜원과 박미선이 키득거리는 소리도 담았습니다. 급식비? 그거 수진한테 덮어 씌우면 끝이야. 손이 떨렸지만 녹음 버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수진은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증명해 보일 거야. 엄마가 당한 그 모욕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견디고 참고 공부하는 것만이 수진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비싼 와인 향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프라이빗 룸 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섰습니다. 37살이 된 지금도 수수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강혜원이 큰 소리로 수진을 반겼습니다. 온몸에 명품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손목에 반짝이는 시계, 목에 굵은 금목걸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인사하자 박미선이 키득거리며 구석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그녀도 화려한 드레스와 액세서리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혜원이 그동안 뭐하고 살았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호기심보다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 수진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최영지가 결혼은 했냐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구청 과장이라며 명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결혼했고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라고만 답했습니다. 혜원이 자랑스럽게 자신은 대한건설개발 대표라고 소개했습니다. 미선은 부사장이라며 거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팀이 돼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와인이 나오고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자랑거리로 흘러갔습니다. 딸의 외국 유학 이야기, 강남 아파트 투자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음식을 먹으며 들었습니다. 혜원이 수진에게 어디 사느냐고 물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작은 집이 있다고 하자 아직도 시골 취향이냐며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혜원이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아, 맞다. 우리 회사가 청송마을 재개발 사업 따냈어. 대박 날 거야. 수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청송마을. 그곳은 수진이 어릴 적 살던 동네였습니다. 엄마의 세탁소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청송마을? 응. 낡은 동네잖아. 싹 밀어버리고 새로 지을 거야. 원주민들 보상해주면 되지 뭐. 혜원의 말에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미선이 수진의 코트를 훑어보며 어디서 샀냐고 물었습니다. 혹시 인터넷이냐며 비꼬았습니다. 수진은 그냥 평소에 입던 거라고만 답했습니다. 혜원이 다음에는 좀 더 신경 써서 입고 오라며 웃었습니다. 자기들 체면도 있다는 투였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수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혜원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근데 수진아, 너 진짜 뭐하고 사는 거야?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 수지는 다시 한번 같은 대답을 하고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수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청송마을, 엄마가 있는 곳, 그리고 곧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청송마을에 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대한건설개발 재개발 사업, 최고의 보상을 약속드립니다. 마을 사람들은 보상금 약속에 기대를 품었습니다. 수진의 엄마도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며 기다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수진이 주말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응, 큰 회사라니까 믿어야지. 하지만 2달이 지나도 보상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트럭들이 마을로 들이닥쳤습니다. 검은 옷 입은 용역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철거 들어갑니다. 나가세요. 아직 보상금도 안 받았는데요. 할머니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세탁소 앞에도 용역들이 섰습니다. 여기도 비워야 합니다. 아직 보상금도 못 받았어요. 기다려주세요. 엄마가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켜요. 용역 한 명이 엄마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엄마는 뒤로 넘어지며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이 촌년이 어디서 버티냐? 욕설이 이어졌습니다. 엄마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수진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엄마, 너 누구니? 엄마, 접니다. 수진이요. 수진? 아, 우리 수진이. 엄마의 눈빛이 초점을 잃었다가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충격으로 치매 증상이 악화됐습니다. 기억이 자주 끊길 겁니다. 수진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40년 살던 집에서 쫓겨난 할머니, 용역에게 폭행당해 입원한 슈퍼주인. 보상금은 한 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엄마를 임시 거처로 모셨습니다. 엄마는 자꾸 길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청송마을 사건, 고소장 접수됐나요? 네, 판사님. 주민들이 집단 고소했습니다. 곧 법원으로 넘어옵니다. 수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엄마가 당한 모욕, 주민들의 고통이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한 달 후 청송마을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왔습니다. 피고인은 강혜원, 박미선, 최영지. 혐의는 사기, 횡령, 폭력 교사였습니다. 이수진 판사님, 피고인 측에서 기피 신청 들어왔습니다. 법원 사무관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판사께서 담당하시도록 하세요. 저는 증인 보호 절차를 감시하겠습니다. 수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첫 공판 날이 밝았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강혜원과 박미선이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5명의 변호사가 옆에 있었습니다. 기피 신청 성공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혜원이 속삭였습니다. 전원 기립, 재판장님 입정하십니다.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판사가 들어와 앉자 혜원은 안심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착석하십시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변호사가 반론했습니다. 그때 법정 연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법복을 입은 사람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증인석 쪽으로 향했습니다. 혜원이 무심코 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저, 저 사람이. 미선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법복을 입고 서류를 든 모습이었습니다. 피해자 측 증인 보호 절차 감시를 위해 배석하겠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혜원이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를 잡았습니다. 저 사람, 수진이잖아. 저분이 판사입니까? 네, 부장판사입니다. 미선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0년 전 시골 촌년이라며 무시했던 아이가 법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증거는 다 준비됐습니다.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혜원과 미선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방청석에서 주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우리 편이신가? 판사님이시래. 마을 출신이시래. 희망의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재판은 계속됐지만 혜원과 미선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시골 촌년이 판사라니. 혜원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주민 동의서 위조, 보상금 횡령 계좌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이 명확해 보였습니다. 그때 최영지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화면에 계좌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이영의 명의 계좌로 3천만 원이 입금된 내역이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영희 씨 계좌입니다. 뇌물이 입금됐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강혜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저 촌년이 돈 받았잖아요.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에요. 미선도 거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담당 판사가 정숙을 명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이영애 씨,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방청석에서 수진의 엄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수진이 엄마를 부축해 증인석으로 안내했습니다. 엄마의 걸음이 불안정했습니다. 눈빛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증인, 이 계좌가 본인 것입니까? 엄마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게 내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나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엄마의 손이 떨렸습니다. 치매로 기억이 끊기고 있었습니다. 혜원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봐요. 돈 받아놓고 시침이 떼는 거잖아요. 수지는 증인석 옆에서 엄마를 지켜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참았습니다. 엄마가 수진을 보며 울먹였습니다. 수진아, 나 그런 거 진짜 몰라. 엄마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변호사가 공격했습니다. 판사님, 피해자 측 핵심 증인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도 뇌물을 받았다면 공범 아닙니까?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주민들도 불안해했습니다. 담당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해 소명하십시오. 수진이 엄마를 부축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나 정말 몰라. 수진아, 괜찮아요, 엄마. 수진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최영지가 엄마 계좌로 돈을 위장 송금한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치매로 통장 관리를 못하는 틈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증거를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공판 날이었습니다. 검사가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판사님,
이영애 씨 계좌 입금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수진이 증인석 옆에서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20년 전 녹음입니다. 혜원과 미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테이프가 재생됐습니다. 낡은 소리 속에서 여고생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급식비? 그거 수진한테 덮어 씌우면 끝이야. 혜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가난한 애들은 원래 의심받아. 완벽하지? 미선의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검사가 설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년 전에도 같은 수법을 썼습니다.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 씌우고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영애 씨는 치매로 통장 관리를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최영지가 그 틈을 노려 위조 송금했습니다. 추가 증거가 제시됐습니다. 최영지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파일, 위조 송금 지시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혜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미선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전부 혜원이가 시킨 거예요. 저는 시킨 대로만 했어요. 미선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혜원이 소리쳤지만 미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계좌 위조도 혜원이가 영지한테 시켰어요. 저는 몰랐어요. 변호사들이 미선을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담당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박미선, 지금 한 진술이 사실입니까? 네, 사실이에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미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영지 측 변호사도 무너졌습니다. 컴퓨터 증거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강혜원만 홀로 남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혜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에도 오늘도 당신들은 같은 잘못을 반복했습니다. 약자를 짓밟고 증거를 조작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혜원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서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수진의 엄마도 방청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자신을 지켜준 것이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났습니다. 일주일 후 선고 공판 날이었습니다. 법정은 다시 한번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주민들, 취재진, 그리고 긴장된 피고인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전원 기립. 담당 판사가 입정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들, 일어서십시오. 강혜원, 박미선, 최영지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혜원, 박미선, 최영지는 3년간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민들을 속이고 보상금을 횡령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은 약자를 이용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수법을 반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산 범죄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파괴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이에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 강혜원, 징역 12년 및 추징금 90억 원. 피고인 박미선, 징역 8년 및 추징금 50억 원. 피고인 최영지, 징역 6년 및 파면.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서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혜원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이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최영지는 창백한 얼굴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수지는 법복을 벗었습니다.
엄마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다가가자 엄마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수진아,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엄마는 한참을 말없이 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수진, 판사 됐구나. 목소리는 작았지만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없었으면 저도 없었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이제 안 울어도 돼요. 두 사람은 복도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청송마을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주민들은 보상금을 받고 마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엄마와 함께 마을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봄꽃이 피어나는 길이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그렇게 생각하며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